몇 년 전 런던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덕분에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주로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한 정보도 대체로 대도시 서울의 현대적 이미지와 K-팝, K-드라마 같은 트렌디한 문화에 국한돼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한국의 도심 속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울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시야. 퇴근 후에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많아라고 말한 겁니다. 도심 속에서 퇴근 후에 산에 오른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라면 도심에서 가까운 공원은 많아도 진짜 산을 오르기 위해선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니까요. 저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 친구와 함께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직접 가서 생활할 계획도 있었거든요. 1년 정도 한국어를 공부한 후 드디어 서울에 머물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몇 달 동안 지내며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한국어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지금 이 글도 이렇게 한국어로 작성하고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기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기록하며 여러분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 주말, 저는 친구에게 들었던 서울의 산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주로 빌딩 숲과 같은 현대적인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도심 속에서 산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는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유명한 산 중 하나인 북한산으로 첫 등산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등산화를 신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죠. 도시 한복판에서 대중교통으로 쉽게 산에 갈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놀라웠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등산복과 등산 장비를 착용한 채 무리를 지어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로 런던에서 캐주얼하게 걷는 정도의 하이킹에 익숙해 있기에 이렇게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다소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 중에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꽤 많았는데 저보다 훨씬 경쾌한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산을 오르며 친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등산은 단순히 체력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중요한 문화라는 말이었죠. 등산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산이 주는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산에 들어서니 맑고 상쾌한 공기와 함께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북한산은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서울을 떠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런던에서는 보통 공원이나 평지를 걷는 산책이 대부분이었기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산을 오르며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는 경험은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중간중간 작은 쉼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를 마시거나 김밥을 나눠 먹고 있었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산에서 술을 마신다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풍경은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산에 오를 때는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가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하며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등산이 단순히 운동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도심 속 등산은 그저 체력을 단련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연을 만끽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산에 오르는 길목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대했고 등산로 곳곳에는 사람들이 손수 적어 놓은 메모나 작은 시 구절이 걸려 있어 등산을 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이곳에서 처음 등산을 해보는 외국인이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처럼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등산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니 다른 등산객들이 저를 보며 가볍게 웃어주거나 힘내세요 하고 격려의 말을 건네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어떤 어르신 한 분은
저를 보시고는 친절하게 처음 북한산 올라오시는 건가요? 이쪽 길로 가면 더 쉬워요라며 길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낯선 사람에게도 다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등산을 하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모습은 한국 등산객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마치 이 산을 오르는 모든 사람들이 한 팀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중간 쉼터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등산객 무리가 저에게 다가와 막걸리 한 잔을 권하며 한국에서는 산에서 이렇게 막걸리와 김밥을 즐기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막걸리 한 잔과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잠시 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산과 자연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등산을 단순한 운동으로 여기지 않고 스트레스 해소와 여유를 찾기 위한 하나의 일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경험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을 오르면서도 사람 간의 따뜻한 소통과 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이 산이 단지 자연경관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특별한 공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산에서의 첫 등산 경험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고, 이후로 한국의 산들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서울의 다른 산들을 탐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등산을 즐긴다는 말을 종종 들었지만 솔직히 그저 건강을 위한 운동 정도로 여기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북한산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소통과 여유를 잊을 수가 없었고, 도심 속 자연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산행은 도봉산으로 정했습니다. 도봉산은 북한산과 이어져 있지만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지닌 산이라고 들었어요. 도봉산 입구에 도착하자 마치 영화 속 배경처럼 우뚝 솟은 기암괴석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곳을 작은 설악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암절벽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등산객들을 보며 한국의 산들이 단지 운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자연을 감상하며 추억을 쌓는 장소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봉산을 오르며 주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한국 등산객들은 산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말을 걸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중간에 만난 한 아주머니는 이 산은 처음 오르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며 친절하게 쉬운 코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배낭에서 꺼낸 김밥을 건네시며 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게 제맛이에요라며 환하게 웃으셨죠. 이런 따뜻한 환대는 영국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저에게는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산을 오를 때 고유의 규칙과 예의를 지키며 자연을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등산로 곳곳에 걸려있는 작은 표지판들에는 산을 아끼고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산을 찾는 사람들도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후에는 자신들이 머문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이 단순한 운동 장소를 넘어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공동체의 공간이라는 것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서의 소소한 나눔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밥이나 막걸리 같은 간단한 먹거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친구가 해주었던 말, 즉 한국에서 산이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며 서로 음식을 나누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좀처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의 산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장소였고, 그 안에서 한국 사람들의 정과 환대를 매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다른 한국인 친구의 추천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청계산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청계산은 북한산이나 도봉산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이었죠. 특히 퇴근 후 짧은 산행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일상생활 중에도 쉽게 자연을 접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청계산을 오르는 길에는 퇴근 후 혼자 산책하듯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각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산책로와 등산로가 잘 구분되어 있어서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죠. 청계산 정상에 도착하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작은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며 저를 초대해 주셨고 저는 그들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모여 산행을 즐기고 일상의 고민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연 속에서 나누는 작은 대화와 웃음이 제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등산은 단지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활동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삶의 고민을 나누는 심리적 치유의 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청계산을 내려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에서 경험한 이 등산 문화를 기억하며 자연과 더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해 보자고요. 한국의 산행에서 얻은 감동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자연을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유대와 치유의 장소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이 단순한 체력 단련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점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죠. 이제 한국의 산은 저에게 일종의 스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느꼈던 그 여유와 편안함,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나눴던 작은 친절과 소통은 제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속에서 위로를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산행 경험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살아가며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여러 산을 오르며 한국의 등산 문화를 몸소 체험한 저는 이제 산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등산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등산 중에 작은 오해를 겪으면서 한국 등산 문화의 또 다른 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말 아침 친구와 함께 관악산을 오르던 날이었습니다. 관악산은 서울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도심에서 지하철로 쉽게 갈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들었죠. 특히 주말 아침에는 등산객들이 많아 산 전체가 활기차다고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친구와 저는 일찍 산행을 시작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희보다 앞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관악산 입구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어떤 그룹은 아예 단체로 등산을 준비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에 저는 등산객들이 들고 있는 대형 스피커에 조금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몇몇 그룹에서는 휴대용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고 산 전체에 그들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보통 자연 속에서는 조용히 산행을 즐기며 새소리나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등산 중에 음악을 크게 트는 모습은 제게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떤 팀은 빠른 템포의 한국 대중가요를 틀어놓고 즐겁게 박자를 맞추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죠. 처음엔 이런 분위기가 꽤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등산을 즐기는 게 보통이니? 친구는 웃으며 어떤 사람들은 산을 조용히 오르기도 하지만 특히 주말 아침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산행을 즐기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기도 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이 단순한 자연의 공간을 넘어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풍경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었죠. 산을 오르며 이런 한국 등산객들의 밝은 에너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날 점심쯤 또 다른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친구와 저는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한국식 도시락인 김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한 등산객이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와 함께 막걸리 한 병을 건네주며 같이 한잔하세요 라고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영국에서는 등산 중에 낯선 사람과 음식을 나누거나 술을 권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정중하게 사양했지만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막걸리를 따라주며 오늘 날씨도 좋은데 산에서는 다 같이 즐기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친근한 권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순간 망설였지만 친구가 옆에서 한국에서는 산에서 음식이나 술을 나누는 게 하나의 문화야. 정을 나누는 방식이니까 한 잔 받아보는 것도 좋을 거야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분의 권유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따뜻한 방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막걸리를 한 잔 받으며 그분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이내 그 상황이 무척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등산객들과 함께 나누는 김밥과 막걸리 한 잔은 그저 음식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과도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등산이라는 활동을 통해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이 단지 혼자 자연을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한국의 산이 단지 개인의 휴식처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날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저와 친구는 등산로 초입에 자리한 작은 가게에 들러 막걸리와 김밥을 사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가게 주인 아저씨는 저를 보며 친절하게 말을 걸며 외국 분이시죠? 한국 산행은 좀 특별하죠? 라고 웃으며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겪었던 오해와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웃으며 산에서는 누구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산은 그런 곳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경험을 하나로 정리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은 자연 그대로의 공간이면서도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처음엔 소란스럽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그 분위기가 이제는 따뜻하고 유쾌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산은 그들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저 역시 그들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느낌이 들었고 다음 등산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등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과 공동체 정신을 깊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등산이라는 활동이 주는 신체적 즐거움을 기대했지만 점차 산을 오르며 사람들과 나눈 대화와 소통 속에서 진정한 등산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은 단순히 자연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이 모이고 추억이 쌓이며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소중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다양한 산을 오르며 느낀 감정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등산객들은 저에게 낯선 외국인이 아닌 함께 산을 오르는 동료로 대해주었고 그들과의 소소한 대화와 친절한 나눔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등산객이 저에게 말했던 산에서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산을 통해 연결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은 지친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치유의 장소였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산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정을 나누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곳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나 역시 자연과 더 가깝게 지내고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는 법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한국 등산의 특별한 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힘에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습, 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은
저에게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등산이 주로 개인적인 경험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산행이 하나의 작은 축제처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산행을 통해 진정한 여유와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었고, 그것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등산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쁜 삶 속에서도 산을 오르며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산은 그들에게 마음의 쉼터가 되어 주었고, 저는 이 산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등산을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 역시 한국의 산에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느꼈던 감정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저를 지탱해 줄 귀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외국인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도시 속에서 숨겨진 산과 숲을 꼭 경험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산 정상에서 마시는 막걸리 한 잔, 사람들과 나누는 김밥 한 조각,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진정한 정의 의미는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국의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쌓인 공간이며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따뜻한 정서의 집합체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감동과 소통이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산은 이제 저에게도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언젠가 다시 이 산을 찾을 날을 기약하며 제가 느꼈던 한국에서의 등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